수시로 수십조 원어치의 미국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신식 무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군사적 효율성도 없고 실제 국가 방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국방력이 형편없다는 건데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하면서도 국방력은 왜 저 모양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5월 11일자 발행본에서 아랍 국가의 군대들이 사실상 비효율적이라 그러면서 각국 정부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국방력을 높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그러면서 1991년에 제1차 걸프 전쟁에서는 이집트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2개의 기계화 사단을 파병했지만 이집트군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자 결국 미국은 이집트군을 곧바로 철수시키고 직접 상대해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걸프 국가들도 소수의 병력만 제공해서 미군의 작전에는 별 도움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사우디의 경우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 속에 중동 국가들을 이끌고 2015년 3월 예멘 내전에 끼어들어서 폭격과 해상 봉쇄를 했지만 결국 수렁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이 예멘 반군 세력과 공식적인 휴전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은 왜 이렇게 허망할까요?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 대해서 중동 아랍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가 부족한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이 걸프 협력회 GCC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같은 6개 나라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 등 8개 아랍 국가들의 국방비는 연간 1200억 달러 한 163조 8천억 원을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30개 국가로 구성된 나토의 지난해 국방 예산 3,800억 달러 한 518조 7천억 원하고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지난해 테러 집단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국방 예산이 뛴 이스라엘 274억 달러인데요. 여기에 4배가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작년 국방 예산은 달러로 환산하자면 483억 달러, 한 66조 원 정도였습니다. 또 아랍 8개국의 병력을 모두 합치면 94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도에 나오죠. 이 4,800대의 전차, 1,000기가량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랍과 앙숙인 이란의 병력은 61만 명입니다. 이와 함께 이집트와 요르단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로 연간 약 17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랍 국가들의 국방에 대한 투자는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들의 국방력이 형편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이 그토록 비효율적인 것은 예산이나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산의 대부분을 그들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성 위험과는 별로 걸맞지 않는 전투기나 허영심에 가득 찬 그래서 사실상 별로 쓸데가 없는 멋진 무기 구입에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킹스 칼리지 런던의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이코노미스트의 아랍 국가들이 서방 국가의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판매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서방 국가 강국들과의 외교적 과시의 일환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4월 카타르는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과 함께 이웃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무역 제재 등에 왕따당했습니다. 이후 카타르는 모두 250억 달러 한 34조 1250억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F-15 또 영국의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같은 고가의 전투기 96기를 구입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카타르는 그런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될까요? 카타르의 상비군은
27,500명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군은 그 수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종의 서로 다른 전투기를 조종하려면 수백 명의 조종사가 신규로 필요하지만 카타르의 연간 조종사 배출 능력은 3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F-15는 타격 전투기이고 또 타이푼과 라팔은 공중전에 특화된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가 구입한 해외 무기 액수의 54%는 전투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12월에는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 의회가 대사우디 무기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100에서 200기 정도 구매하려 한다. 이런 프랑스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아랍에미리트도 16억 달러, 바레인도 38억 달러, 이 정도 금액을 들여가지고 F-16을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투기들을 무장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추가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또 공군력에 대한 집착은 일반적으로 육군이나 해군과 같은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유를 생산 수출하는 아랍 국가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군대는 공군이 아니고요, 해군입니다. 원유와 화물의 수송을 보장할 해군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군은 공군에 비해서 한마디로 폼이 안 납니다. 함대는 규모가 작고 대개 해안 방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첨단 해상 방공 체계를 위한 조기 경보, 요격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랍 국가들이 해군력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킹스 칼리지 런던의 데이비드 로버츠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아랍 국가들은 스스로 해군력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영국의 해상 방위를 의존해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랍 국가들은 그저 허울 좋은 과시욕 때문에 국방력을 이렇게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 버려도 될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아랍 군주들이 효율적인 군대를 키우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국군이 자신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이들 군주들은 육해공 합동작전이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율성을 군 지휘부에 부여하기를 꺼린다 그러면서 결국 군사연습이라는 것도 고도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따라서 전투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아랍 군대는 근위대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랍 군주들이 믿는 것은 자국군의 군대가 아니고 왕실의 엘리트 근위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3만 명으로 구성된 방위군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 수호가 목표가 아니고 왕족들을 경호하는 개인 보호 병력으로 존재합니다. 이집트에서도 군대가 휴양지에서 건설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손을 대는 거대한 상업 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방 국가들의 군대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일부에서는 아랍 국가들의 병력을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이들은 이런 거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AEI의 중동 전문가인 케너스 폴락은 같은 아랍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끼리 서로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에 걸쳐서 걸프협력회의 군사동맹체를 결성하자. 이런 안이 제기가 됐는데 작은 나라들은 큰 이웃 나라들에게 군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을 꺼려서 이 방안은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랍 국가들은
자체적인 군사 동맹차를 결성하기보다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약속을 확보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느 나라도 미국의 후원 없이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정찰, 감시, 지휘통제, 재급유 시설 센터를 제공하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우디는 미국과의 방위협정을 끈질기게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막에는 뛰어난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은 특히 특수부대와 조종사 등 우수한 전문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에미리트 특수부대는 예멘의 항구 도시 아덴에서 복잡한 상륙작전을 수행해서 서방 관측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요르단은 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지구 상공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소규모 엘리트 부대는 고무적인 군인 정신을 잘 키워왔던 겁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 경호대와 특수부대는 대부분 서방 장교 출신인 외국인 고문단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 출신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효과적인 공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저지한 것은 미국이 주도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랍의 일부 국가들의 공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아랍의 일부 국가들의 방공망 시스템은 이란의 소형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중단된 20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걸프 지역의 방공부대가 유럽의 웬만한 방공부대보다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또 몇몇 아랍 국가들은 2022년부터 미국 주도하에 자국의 개별적인 레이더 탐지 시스템을 이스라엘과도 함께 연결하는 느스단 지역 방공 네트워크의 비밀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변하면서 중동의 아랍 산유국들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연구센터와 같이 첨단 군사 기술적으로 사회와 국가 경제를 전환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걸프의 아랍 국가들은 멋진 군사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민간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이들 나라의 군사력 평판을 올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런 군사적 속내를 잘 모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같이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사우디 같은 아랍 국가들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려 추진하고 있고 또 무기 판매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사실상 남의 다리를 걷고 있는 것은 이런 중동의 군사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